반갑습니다. 수학2 온라인 클래스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지금 정적분을 활용해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정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곡선과 X축과 그 다음 적분 구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의 값이 그 영역의 넓이와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함수값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활용해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걸 배우고 있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곡선과 X축과 적분 구간 사이의 영역의 위치가 X축보다 위에 있게 되면 이때는 정적분의 값과 이 영역의 넓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곡선과 X축과 적분 구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정적분의 값이 넓이와 부호,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므로 정적분의 값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저 도형의 넓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벽하게 익숙해지기 전까진 꼭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셔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 영역이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도형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정적분의 값이 그대로 넓이가 되고 그 도형이 X축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정적분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넓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한다 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가 보면 요령이 생긴 친구들은 이제 그래프의 계령을 머릿속으로 빨리 그리고 어떻게 적분을 계산해야 넓이가 될 수 있을지를 빨리 유추할 수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꼭 그래프를 착실하게 그려서 도형의 모양이 어떻게 됨에 따라 정적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구나를 연습을 충분히 하시다 보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이 스스로 터득되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문제를 성실하게 푸셔서 그런 자신만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더 활용해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역시 학교에서 드렸던 필기용 프린트와 교과서 그리고 색깔 펜이겠고요.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지만 과제 꼭 성실하게 해서 선생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물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는 내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린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전제 조건을 달 겁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우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고 정적분을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할 겁니다. 계속해선. 자, 일단 함수 fx와 gx가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이럴 때 두 곡선 y는 fx와 그리고 y는 gx 그리고 두 직선 이 두 직선은 적분 구간을 의미하는 x는 a와 x는 b 이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두 곡선과 두 직선 A와 B, X는 A와 X는 B 사이로 둘러싸일 도형에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다 일단 함수값이 두 닫힌 구간에서 모두 양수일 때만 생각해 볼게요. 계속 제일 처음에 이것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함수값이 양수인 곳에서는 정적분의 값이 그대로 도형의 넓이와 동일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이해하고 이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먼저 항상 이렇게 함수값이 양수일 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럼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두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랬을 때 두 곡선과 두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이 나올 수 있는 형태를 하나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가능할 거예요. 여기 x축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x는 a라는 적분 구간의 시작점, x는 b라는 적분 구간의 마지막 점 놓고요. 첫 번째 곡선으로는 이렇게 y는 fx 하나 그려보고 두 번째 곡선으로는 이런 모양의 y는 gx 라고 설정해 본다면 자, 이 두 곡선과 x는 a와 x는 b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아이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먼저 fx와 x축 사이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 즉 곡선 y는 fx와 x축과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여 있는 이 도형에서 y는 gx란 곡선과 x축과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여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뺀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예, 즉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이 파란색 영역에서 이 살구색 영역의 넓이를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S는 이렇게 생긴 y는 fx와 x축 사이에 있는 도형의 넓이에서 이렇게 생긴 y는 gx와 x축 사이의 도형의 넓이를 빼준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y는 fx와 y는 gx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함수값이 0보다 크므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의 값이 그대로 넓이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의 정적분의 값이 그대로 넓이가 되는 것이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이 도형 넓이의 s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지금 적분 구간이 똑같으므로 두 함수의 뺄셈을 합쳐서 써도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은 더 뭐냐? 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게 되면 위에 있는 그래프 식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식을 빼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넓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유형으로 두 함수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가질 때 생각을 해봤고요. 자,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거. 두 번째 경우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함수값은 양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유형의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x축이라 하고요. 그 다음 여기가 x는 a라는 직선, 여기가 x는 b라는 직선이라 하고 첫 번째로 잠시만요. 그림을 좀 연장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y는 fx의 그래프고 이게 y는 gx의 그래프로 둘 다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해보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 곡선과 그 다음 x는 a, x는 b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게 되면 자, 이 상황에서는 넓이와 그 다음에 정적분의 값이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못해서 이런 트릭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이 두 곡선을 이렇게 한번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y축 방향으로 충분한 값을 더해줘서 이렇게 둘 다 함수값이 저 구간 내에서 양수가 될 수 있도록 평행 이동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평행 이동된 함수가 이거라고 칠게요. 이게 y는 fx 플러스 k라고 평행 이동은 되는 함수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똑같죠? y는 gx 플러스 k라고 평행 이동이 되는 함수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똑같은 모양인 걸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의 영역이나 이 x축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나 두 영역의 크기와 넓이는 어떻겠어요?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s라고 놓나 얘를 s라고 놓나 같다라는 겁니다.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도형의 크기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도형의 넓이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자, 저 도형 넓이 S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썼던 방식을 이용해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플러스 k를 정적분한 게 X축에서 이 곡선까지의 이 영역의 넓이가 되겠고 여기서 빼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플러스 k dx를 해주게 되면 여기다 쓸게요. 해주게 되면 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플러스 k는 dx는 y는 gx 플러스 k 그래프와 x축과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영역의 넓이가 되므로 둘을 빼준 게 바로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도 두 정적분의 적분 구간이 동일하므로 합쳐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s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플러스 k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k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으니까 k, 즉 평행 이동한 만큼이 상쇄가 돼서 없어지므로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구하고자 했던 저 도형의 넓이 s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빼기 gx를 정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해 보시면 두 함수 중 fx가 더 그쵸 위에 있는 그래프였죠. gx가 더 어디에 있던 겁니까? 예, 아래에 있던 그래프예요.
그러므로 지금처럼 확인해 보니 이렇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fx와 gx의 함수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관계없이 더 위에 있는 곡선에서 더 아래에 있는 곡선의 식을 뺀 것을 적분 구간에 맞춰 정적분하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1번과 2번을 종합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 이해되겠어요? 예,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여기서 1번과 2번의 내용에서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두 곡선 사이에 그리고 x는 a부터 x는 b까지 사이에 넓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그 영역, 즉 도형을 감싸고 있는 위에 있는 곡선의 식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의 식을 뺀 다음 적분 구간을 맞춰 정적분을 해준 것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걸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세 번째 경우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세 번째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꼭 두 곡선 중 한 곡선이 늘 위에 있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두 곡선이 서로 교점을 갖고 교차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닫힌 구간 A에서부터 C까지에서는 fx가 gx보다 함수값이 크거나 같은데 함수값이 크다라는 건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그쵸, 위에 더 존재한다라는 거죠. 닫힌 구간 C에서부터 B까지에서는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를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네요.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x는 a라는 적분 구간의 시작 직선과 x는 b라는 적분 구간의 끝에 직선을 놓고요. 이렇게 얘가 y는 fx의 그래프, 얘가 y는 gx의 그래프를 하고, 자, 이 지점을 이렇게 C라고 놓는다면 닫힌 구간 A에서부터 C까지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예, 함수 그래프가 맞죠? 닫힌 구간 C에서부터 B까지에선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다고 했으니 형태가 맞습니다. 그럼 이럴 때 y는 fx 곡선과 y는 gx 곡선과 x는 a, x는 b로 둘러싸이는 영역은 바로 이 도형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는 두 도형으로 나눠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이 부분과 이 도형으로 두 도형을 전체 도형을 나누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왼쪽에 있는 도형에서는 fx의 그래프가 더 위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식이 다르겠죠. 오른쪽에 있는 도형에서는 gx의 그래프가 fx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해야 될 식이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두 영역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합쳐주면 되겠죠. 자, 먼저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이때는 fx의 그래프가 gx보다 더 위에 있으므로 fx에서 gx를 뺀 것을 정적분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이 영역에서는 g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므로 gx에서 fx를 뺀 것을 정적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있던 것처럼 이거를 좀 공식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트릭을 써보면, 지금 A에서부터 C까지 구간에서는 fx에서 gx를 뺀 게 양수이므로 이걸 그냥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네요. 절대값 fx 빼기 gx를 해도 동일하게 나오도록 하겠죠. 그쵸? 예. 그 다음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뭐와 같아질 수 있느냐? 이 gx-fx라는 식은 마이너스 fx 빼기
gx와 같다고 놓을 수 있겠고, 이것은 다시 뭐랑 같아질까요? 절대값 fx 빼기 gx랑 같겠죠. 이 적분 구간인 C에서부터 B까지에서는 fx가 gx보다 작으므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그 결과가 얘랑 동일하므로 이 식 자체도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fx 빼기 gx로 나타내고 합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정적분을 하게 되는 이 p적분 함수가 동일해졌고, 적분 구간에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겼으므로 이걸 한꺼번에 합치면 전체 적분 구간인 A에서부터 B까지 fx 절대값 fx 빼기 gx dx를 하게 되면 저 도형의 넓이, 즉 이 도형의 넓이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식은 이렇게 쓰지만 사실 저 도형의 넓이를 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선 결국 먼저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로 그리신 다음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을 하시고 결과를 더해주는 게 훨씬 간단한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곡선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치관계 세 가지의 경우를 모두 가지고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땐 두 곡선 중 위에 있는 곡선의 식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의 식을 뺀 다음 정적분을 해준 거와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게 핵심이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는 유형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겸 교과서 130쪽에 있는 예제 3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그 다음 정확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착실하게 함수의 그래프를 꼭 그리시고 문제를 푸십시오. 나 이거 안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런 자만으로 그냥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습관은 여러분들 중요한 걸 놓치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니까 절대로 금물입니다. 꼭 성실하게 연습을 해주십시오. 자, 예제 3번 보시면 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두 2차 곡선으로, 즉 포물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인데 앞에 있는 식의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하겠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므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네요. 그래도 일단 구체적인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표준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건 표준화해 주시면, 즉 완전제곱꼴로 고쳐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얘는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4분의 13이 되도록 하겠네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함수식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2분의 1, 4분의 3인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므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여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하나 그려지겠고, 이때 이 꼭지점이 2분의 1,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 그래프죠.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이렇게 완전제곱꼴로 바꿔지므로 꼭지점이 2분의 3, 4분의 13인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2분의 3이니까 여기쯤 되겠고, y좌표도 4분의 13으로 4분의 3보다 훨씬 크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것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을 구해야 될 도형은 바로 이 도형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그래프인 이 식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인 이 식을 빼서 정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정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를 정해야 되겠죠? 즉 적분 구간을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곡선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의 적분 구간은 두 곡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곡선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죠? 두 곡선의 식을 연립해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식을 연립할 수가 있겠고 이 식을 풀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므로 x가 0 또는 2의 교점을 가지므로 여기는 x가 0, 여기는 x가 2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이 도형의 넓이 s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되고 해야 되는 식은 위에 있는 식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식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뺀 것을 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dx가 되겠고 요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같은 유형, 즉 두 곡선만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처럼은 일단은 자신이 노하우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착실하게 푸세요. 이제 많이 풀다 보면 두 포물선으로 둘러싸이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점점 경험이 쌓이면 익숙해지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두 곡선의 교점을 찾은 다음에 정적분을 한 다음 부호를 그냥 플러스로만 만들어주면 넓이가 되겠네 라는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이렇게 성실하게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예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곡선 y는 x제곱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두 직선 x는 0,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 상황을 그래프로 먼저 그려서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x는 0 같은 경우는 무슨 축이니까 y축이니까 바로 그래프에 나타내보면 이게 x는 0이 되겠고요. 자, 먼저 y는 x제곱이란 포물선을 그려보면 얘는 꼭지점이 0,0이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그래프는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자,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므로 x축과 0과 2에서 만나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네요. 여기서 느껴볼 수 있는 게 예제 3번에서 그릴 때는 선생님 똑같은 2차 곡선 그리시는데 왜 얘는 이렇게 완전제곱꼴로 식을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셨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그리셨나요? 2차 함수 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x축과의 교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근데 위에 있는 예제 3번 같은 경우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완전 제곱꼴로 식을 고쳐서 인수분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 그래프는 이렇게 x축과 0과 2에서 만나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므로 이렇게 생기게 되겠네요. 이 곡선이 바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x는 0, x는 2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의 넓이는 바로
이 영역들이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다르게 색칠한 이유는 아시죠? 예. 먼저 왼쪽에 있는 살구색의 영역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식이 얘에서 얘를 뺀 식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영역 같은 경우엔 x제곱의 그래프가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보다 위에 있으므로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걸 정적분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엔 두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넓이를 구한 뒤 합쳐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지점, 만나게 되는 지점이 어디일지를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두 식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연립하면 되겠죠. 이 지점은 두 곡선의 교점이므로 연립해 주시면 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2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므로 x는 0 또는 1인데 0에서의 교점은 아니니 이 지점은 x가 1인 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결론을 내려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 영역 같은 경우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더 위에 있는 그래프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서 더 아래에 있는 함수식인 x제곱을 뺀 것을 정적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의 경우에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더 위에 있는 곡선인 x제곱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뺀 것을 정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결과를 더해주면 도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앞쪽에 있는 식은 빼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dx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x제곱 마이너스 2x dx를 해서 구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핵심은 뭐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더 위에 있는 곡선의 그래프의 식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식을 뺀 것을 정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교과서 130쪽의 문제 5번 그리고 131쪽의 문제 6번 이 두 문제와 선생님이 따로 또 첨부해 놓은 문제지를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요 25차시죠. 130쪽의 문제 5 그리고 131쪽의 문제 6 그리고 과제 문제지 있죠? 이것을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꼭 정적분을 활용해서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은 학교에서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